자, 439페이지 7번 보시면 Fair Housing Law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차별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뭐 이렇게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차별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차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California first passed the Unlaw Civil Rights Act, no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in business, including real estate agent service. 자, 캘리포니아는 첫 번째로 패스한 차별방지법이 있는데 그게 Unlaw Civil Rights입니다. 이 첫 번째 패스한 Unlaw Civil Rights Act는 비즈니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업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법이 Unlaw Civil Rights Act고 그러고 나서 캘리포니아가 또 패스한 법은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No Discrimination in Housing. 그러니까 하우징에 대해서 차별을 방지하는 법이 Fair and Employment Housing Act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화된 법이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강화된 법이 있냐?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한 차별방지법은 언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air Employment Housing Act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강화된 법이 1968년 법인 Federal Civil Rights Act 196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법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Fair Housing Violation Possible Remedies. 그러니까 차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violation, 그것에 대한 그러한 보상, 뭐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레드라이닝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refusal of loan insurance based on property's location, 집 코드. 그러니까 집 코드, 위치에 따라서 보험과 융자를 거절하는 행위를 레드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우스LA, 뭐 캄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 그쪽에 사는 집에는 융자를 안 해주거나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굉장히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융자를 해주는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서 그런 차별을 두는 건데 그것이 레드 라이닝이 되겠습니다.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융자와 보험을 주는데 위치에 따라서 거절하는 것, 차별하는 것이 레드 라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스티어링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스티어링을 설명드리기 전에 스티어링은 이렇게 자동차에 보시면 핸들 있죠. 요게 스티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이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showing a client's property in only one type of neighborhood. 그러니까 쇼잉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에게 프로퍼티를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타입의 이웃이 있는 곳에만 쇼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케이션 바이어라면 같은 인종이 있는 코케이션 그런 이웃들만 있는 그 지역만 쇼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fusal to communicate the availability of housing in other neighborhood. 다른 지역에 있는 코케이션이 아닌 그런 다른 지역이겠죠. 그런 네이버후드가 있는 하우징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것을 거절한 채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쇼잉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업자가 의도적으로 백인인 사람이 백인 동네만 보여주는 행위. 이런 것이 스티어링, 차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해서 쇼잉을 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데만 보여준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솔직히 뭐 백인뿐만 아니라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인종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것을 그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주문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스티어링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냥 에이전트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백인이니까 백인 지역만 가야 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스티어링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owner tells agents not to show property to minority 돼 있는데, 주인이 어느 특정 인종에게, 마이너리티는 이제 머저리티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소수 인종입니다. 소수 인종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해도 말하는 행위도 이제 차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팅을 준 셀러가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저 인종이 다른 인종,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인종이 뭐 특정 인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종이 우리 집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보여주지 마.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쇼잉을 리퀘스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법에 그 차별법에 조촉이 되는 행위니 그렇게 하시면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죠. 보통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여줄 때는 뭐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잘 회의를 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차별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contract refused to buyer because of race 돼 있는데, 특정 인종과 계약하지 않도록 셀러가 원할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도 뭐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뭐 다른 인종이 우리 집하고 계약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할 때도 셀러에게는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차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셀러가 하겠다 그러면 에이전트로서는 해야 되겠죠. 자, race restriction, 인종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unenforceable, 법적으로 인종에 대해서 차별, 제한하는 것은 unenforceable,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did에 집문서에 이 집은 팔 때 백인만 소유할 수 있고 뭐 흑인에게는 팔 수 없다라는 것이 집문서의 리걸 다큐멘트에 딱 찍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 레이스 리스트릭션은 인종차별은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계약서나 디드에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 미국의 차별법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는 디드에 이런 내용까지 있는 적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패닉 셀링, 블록버스팅, 패닉 패들링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셋 다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패닉은 뭔가 경악하다, 뭐 놀라다, 뭐 패닉 뭐 그 왜 자동차 키에 보면 패닉키 있잖아요. 막 경적 울리고 막 경고하는 그런 사운드를 이제 패닉 그 키고 버튼인데 그 뜻입니다. 패닉 셀링, 블록버스팅, 그 다음에 패닉 패들링. 자, 이것이 이제 그런 뜻인데, 자, 이것은 에이전트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incite 선동해서 호모노를 집을 팔도록 하는 행위인데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냐면 다른 인종이 different race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 동네로 이제 유입되고 있으니 집값이 property value가 떨어질 거야 하면서 셀러에게 집을 팔 것을 의도적으로 incite 선동하는 그런 행위가 panic selling, blockbusting, panic peddl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sale of property agents ask to discriminate. 자, property를 sale 하는데 에이전트가 discriminate 하도록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도록 아니면은 뭐 다른 차별을 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면 에이전트는 그 리스팅을 거절, refuse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셀러가 나는 흑인한테 이 집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인한테는 집도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 책에서는 그러면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에이전트가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좀 이렇게 인종차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뭐 최대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리스팅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은 책이고 실무는 실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 보시면 State Law, Unlaw, Civil Rights Act. 우리가 아까 차별방지법에 대해서 첫 번째 패스한 것이 Unlaw, Civil Rights Act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패스를 한 법이 Unlaw, Civil Rights Act. 첫 번째 패스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law, Civil Rights Act는 첫 번째 Civil Rights Act, 캘리포니아에서 패스된 첫 번째 민권 Civil Rights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스티어링을 방지하고 아까 스티어링 있었죠. 내 맘대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백인 동네만 보여주는 그런 행위 그런 게 스티어링이고 블락버스팅은 우리 동네에 뭐 백인 동네에 흑인이 들어와서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이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질 거야.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State Law,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AIR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아까 언로가 패스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된 법이죠. FAIR는 Housing No Discrimination. 그러니까 하우징에 대해서 차별을 금하게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법은 DFEH라고 하는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Housing이라는 그러한 부서를 설립을 해서 인베스게이트를 하도록 담당을 시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베스트 하느냐? Property Owner, 집주인, Financial Institution, 융자를 해주는 기관들, 은행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Real Estate Licensee,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Discriminatory Practice, 인종차별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조사를 하는 기관이 DFEH입니다. 그것을 페아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owner subsidy single family home and owner occupied buildings that are for units or less are exempt from housing laws under mom and pop provision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mom and pop provision을 설명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mom and pop provision은 3유닛 그러니까 세 개의 집에 있는 오너들 그 다음에 4유닛 미만의 오너가 살고 있는 그러한 하우징에는 맘앤팝 프로비전에 의해서 Fair Housing Law가 예외가 적용이 된다. 주택차별방지법이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하우스의 오너들은 이 주택차별방지법에서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예외를 적용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에 보시면 이것도 스텔 로그 Housing Financial Discrimination Act 돼 있는데 자 보시면 Housing Finance Act prohibits financial institution from engaging in discriminatory loan practice calling redlining 돼 있는데 자, 요 법은 Financial Institution, 은행 같은 융자하는 기관입니다. 융자하는 기관들을 레드라이닝 같은 차별하는 것에 engage,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법이 Housing Financial Discrimination Ac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드라이닝을 방지하는 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레드라이닝은 그거였죠. 그 지역에 따라서 로케이션에 따라서 집 코드에 따라서 보험을 안 해주든지 뭐 론을 안 해주든지 그런 것이 레드라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법들보다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법들보다는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특히 레드라이닝, 스티어링, 그 다음에 패닉 셀링, 블록버스팅 요 세 개가 잘 나오고 요 내용도 시험 문제에 종종 잘 나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든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 얘기가 레이스 리스트션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뒤에 Federal Law Civil Rights Act of 1968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State Law였잖아요. 요거는 연방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별방지법인데 아까 언로랑 페어랑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이 이 Federal Civil Rights Act 1968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 노트로 써 있는데요. 보시면 A lender who charges additional fee per annum for processing loan to non-English speaking applicants because the lender must hire non-English speaking employees is practicing discrimination.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영어 못하는 borrower, 돈을 빌리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렌더가 에디셔널 차지를 했어요. 그 영어를 못하는 그 융자 지원자한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소통할 수 있는 인플로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기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융자를 내줄 때는 더 많이 차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언뜻 리즈너블 해 보이지만 인종차별이다, 차별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on-English speaking 요 단어가 나오면 discrimination 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non-English speaking 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데 non-English speaking 뭐 이런 거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별 1968 요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 딱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년에 뭐 그런 법이 있었고 또 88년에는 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Federal Civil Rights Act expanded 뭔가 확장된 법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DA is a federal civil rights law that applies to people with disability and protects them from discrimination 돼 있는데 자, ADA라는 이 법은 연방인권법으로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데 거기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이제 ADA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법이죠. 뭐 휠체어 액세스가 뭐 커머셜 빌딩에는 뭐 꼭 있어야 된다는 등 뭐 그러한 것이 ADA 법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따로 시험 문제에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ADA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figure 13-10이 나오는데요. 요 마크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Equal Housing Lender 뭐 이런 마크인데요. 이거는 연방 정부 공정법에 의해서 인컴과 다운페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컴 레벨, 다운페이 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들은 공정하게 융자한다는 그런 은행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기들 선정할 때 보면 막 우리는 이퀄 하우징 랜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마크 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융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43페이지. 자, 그 위에 굵은 글씨 보시면 When discrimination take place under 1968, the aggrieved party may file civil suit in federal, state, local court and file complaint with HUD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 차별받은 그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송을 할 수 있냐?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컬트에서 정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HUD에 컴플레인트를 접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이 있으면 소송도 하고 HUD에 컴플레인을 접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리얼 에스테이트 커미셔너는 부동산국 수장입니다. 이 부동산국 수장도 이렇게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빌더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tional Association Realtor는 그 전국의 리얼터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명칭을 하는 건데 아무나 리얼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R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은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칭해도 되는데 라이센시라고 칭해도 되는데 모든 라이센스가 리얼터는 아닙니다. 자, 어떻게 리얼터가 될 수 있느냐? 콜 오브 에틱이라는 그 도덕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리얼토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강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얼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거의 뭐 대부분 이렇게 라이센스 따게 되면 하시게 되는데 라이센스를 따면 보드에 가입하시게 되고 그 보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더라? 한 3시간인가? 그 정도 되는 클래스를 듣고 선서를 하면 뭐 NIR 멤버가 되면서 리얼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윤리 강령을 따르는 에이전트다라는 것이 리얼터가 되겠습니다.
자, 챕터 13 다 마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서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실 때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용어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보시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배배과서 뭐 이렇게 트리키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단어 용어를 철저히 준비하셔야지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 배배 꽈인 문제는 더 풀기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퀴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zoning, planning, government, land use of important of example of 돼 있는데 자, zoning, planning, government, land use 얘네들은 무엇에 중요한 예이냐라고 하는데 자, 조니 시험 문제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조닝이 나오면 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폴리스 파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권력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대표적인 예가 조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격은 아니지만 폴리스 파워 하면 조닝이 생각나야 되고 조닝이 나오면 폴리스 파워가 생각나야 돼요. 자, 이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답은 나왔죠. 폴리스 파워의 행사에 중요한 예의다. 이그젠플이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중요한 예는 조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컨버런스는 제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에미넌트 도메인은 아까 토지 수용권이죠. 그다음에 디드 리스트션은 이거는 이제 뭐지? 프라이빗 리스트션인데 CCNR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after several lots have been sold in subdivision, whereas commissioner was informed of a misrepresentation being made by developer, the commissioner may stop the sale more lots by 돼 있는데 자, 요거는 subdivision 할 때 그 중에 몇 개의 랏이 이제 팔리고 난 다음에 Real Estate Commissioner, 부동산국 수장입니다. 부동산국 수장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 디벨로퍼가 개발업자죠. 개발업자가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거짓,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국 수장이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국 수장이 그 세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집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집하는 것을 스탑을 시켰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스탑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커미셔너가 내리는 명령이 있었죠. 빌더들한테 당신 지금 파는 것을 중지하시오. 중지 명령인데 그게 desist and refrain order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커미셔너가 내리는 그리고 세일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디벨로퍼들한테. 왜? 걔네들이 허위 진술, 거짓으로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which of following must given to every buyer condominium unit 돼 있는데 콘도미니엄을 살 때 모든 바이어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음 중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콘도미니엄을 살 때는 타운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운홈도 마찬가지인데 HOA 다큐멘트를 꼭 바이어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HOA 다큐멘트는 뭐가 있느냐? CCNR은 covenant, condition, and restriction의 준말입니다. restriction. 제가 스펠링이 약해서. 그러니까 CCNR은 커브넌트는 약속, 컨디션은 조건, 그 다음에 제한.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살면서 약속이 있을 거고 조건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한 서류들을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일로 조례입니다. 이런 것도 뭐 법령 같은 건데요. 그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minute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같은 것을 그 커뮤니티에서 하잖아요. 그 타운홈이나 콘도미니엄 안에서 그 보드 이사끼리 반상회를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어쨌든 자기들 정하는 대로 하는데 거기서 회의한 내역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니트입니다. 그 미니트를 그 집을 사는 그 콘도를 사는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은 그것을 보고 앞으로의 무엇을 이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런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financial statement. 회계 그러한 장부도 이제 대차대조표도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가 HOA 다큐멘트인데 이런 것을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풀어보셨을 때는 우리가 CCNR 줘야 되고요. 바일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D번 다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이제 회의록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보시면 timeshare company advertised the sale timeshare billboard. The billboard does not disclose a requirement listen to a sale representative in order to receive a promised price. This is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제가 책에 있는데 아마 미스한 것 같은데 요 내용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타임쉐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임쉐어는 베케이션 홈이죠. 베케이션 홈에 그 광고를 하는데 빌보드에다가 이제 그 세일을 광고로 했습니다. 근데 그 광고 빌보드에는 그 세일 프레젠테이션 그것을 이제 듣는데 requirement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타임쉐어 할 때 꼬시잖아요.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약속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타임쉐어 세일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야 되는 그 요구사항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선물 받고 싶어? 그러면 와서 타임쉐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일리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A하고 C는 리걸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리걸 중에서 찾아보시면 B가 되는데 B를 보시면 because broker did not disclose a requirement to listen sell print in order to receive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 요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 상을 타기 위해서 프리텐셜 리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리걸이 됩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5번에 보시면 네게티브 디클레레이션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EIR이랑 관련했죠. Environmental Impact Report. 환경 영향 보고서입니다. 자, 환경 영향 보고서. 뭔가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새 그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이 환경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 환경적으로 별 나쁜 영향이 없어라고 얘기해 주는 진술서가 네게티브 디클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유해 요소가 없다는 것을 진술해 주는 진술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D번에 있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What is the primary tool used planning commission to implement general plan? 네 있는데 제너럴 플랜을 차용하기 위해서 플래닝 커미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시를 지을 때 기본적인 플랜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시나 카운티 정부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조닝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조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죠. 요 위에서도 공권력, 폴리스 파워의 대표적인 예도 조닝이 되는 거고 시를 플랜할 때 쓰이는 기본적인 툴, 도시 계획을 할 때 기본적인 툴은 조닝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에 보시면 change of zoning from industrial residential is called 돼 있는데 자, 조닝이 이제 체인지가 됐는데 상업지구, 인더스트리얼 지구에서 레지덴셜 지구로 이제 조닝이 체인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무엇으로 불리느냐? C에서 R로 변한 것은 다운 조닝이죠. 자, 다운 조닝은 인구 밀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조닝이 체인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지역이었다면 인구 밀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줄어들어서 주거 공간의 조닝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다운 조닝이 되겠습니다. 자, 스팟 조닝은 타 레지덴셜인데 한 곳만 커머셜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그 조닝이 스팟 조닝인데 이거는 이제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유틸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조닝을 정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예로는 뭐 가스스테이션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편의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팟 조닝이 되겠습니다. 자, 업 조닝은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운 조닝의 이제 반대말이 되겠고요. 크로스 조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What kind of manufactured home can broker sell 돼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manufactured home은 모빌홈인데 브로커가 팔 수 있는 종류의 모빌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브로커가 팔 수 있는 모빌홈은
제가 강조한 거 있죠. registered 등록된 모비론만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번이 되겠습니다. registered manufactured home. 자, register가 중요한 키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airplane pattern cause a person's property cause reduction in value. 자, 요것만 봐도 뭔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 condemnation에 관련된 예였습니다. 그런데 value가 비행기 그 경로가 바뀜으로써 집의 밸류가 낮아지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도 수용해줘. 거꾸로 수용권을 요구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homeowner force government purchase his or her property this code 돼 있는데 homeowner가 그래서 government에게 내 집을 사가라 라고 force 강요하는 것은 무엇으로 불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condemnation인데 거꾸로 된 condemnation입니다. inverse condemn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verse condemnation이다. 자, 마지막 문제. The lender charges additional fee 1/8% per annum for processing loan non-English speaking applicant. 요게 나왔죠. 자, 이거는 요게 나오면 뭐다? discrimination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보시면 since the lender must hire non-English speaking employees communicate these borrowers this would be considered 자, 설명을 해드리면 렌더가 융자를 해주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융자 지원자에게 8분의 1% 프로세싱 피를 더 차지를 했다면 왜냐하면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이어해야 되기 때문에 0.25%인가요 이게? 0.16%를 더 융자하는데 차지를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discrimination, 차별이다. 차별로 간주어진다 라고 있는 것을 이제 답을 하셔야 되겠는데 한번 그 보기들을 보시면 good business practice, 좋은 비즈니스 행위다. 아니죠. 자, unethical business practice defined uses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unethical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지만 unethical이 아니라 아예 illegal입니다. 자, B번도 아니고요. 자, C에 보시면 legal. 이거는 아예 legal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아니겠고 답은 illegal, 차별, 불법적인 차별이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13 다 마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14, Taxation of Real Estate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아까 예리한 질문들 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수고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8시에 수고하셨습니다.